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확진자 수는 134명이고 사망자 수는 5명, 완치자 수 8명이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늘어나자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2주간 학교 휴교 명령을 내렸고 당분간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도 29일까지 휴교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카르타 정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23곳을 3월 29일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모나스 광장, 안졸과 구시가지 등의 관광명소와 대부분의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쇄는 3월 29일까지라고 하였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13일 자카르타시의 코로나 감염 지역을 공개하였습니다. 자카르타시가 공개한 코로나 발생 지역은 북부지역 3곳, 동부지역 4곳, 중부지역 2곳, 남부지역 7곳, 서부지역 3곳으로 총 16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이 취약한 이유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은 우리 교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 주인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동포 안내문을 통하여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공지하였습니다. 교민분들께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거주지와 가까운 지정병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지정병원은 인도네시아 전국에 132개가 있으며 자카르타에는 8개의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자카르타 지정병원 8곳의 명단은 하단의 댓글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병원 방문 시에는 교차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의심 증상으로 지정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진료 및 검사가 진행됩니다. 진료는 엑스레이 촬영 및 혈액 검사 후 코로나 검사 여부가 결정이 되며 코로나 검사가 결정되면 가래를 채취하여 3일 내외의 결과를 통보해주게 됩니다. 참고로 감염병 검사, 입원 치료 등 관련 비용은 국제보건교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빠르게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시는 교민들도 싱가포르 방문 시 14일간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며 비자 발급을 위한 당일 방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는 호텔이나 주택 등 거주 중인 장소를 싱가포르 정부에 보고하고 증상이 없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싱가포르에서 항공기를 환승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환승 구역 내에 머무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싱가포르는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50명대 수준으로 잘 대처하였으나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 200명을 넘었습니다. 새 확진자들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유럽 등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전면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전 통보 없이 급작스러운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하여 싱가포르 방문을 계획했던 많은 교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인도네시아 마늘과 양파의 가격 폭등에 대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양파와 마늘이 잘 자라지 않아 대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코로나 예방 목적으로 중국과의 여객기 운항을 모두 중단시키고 수출입도 제한하자 마늘과 양파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마늘 가격은 평균 대비 2배 정도 올랐으며 양파는 무려 10배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양파는 공급 물량 자체가 부족하여 마켓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품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양파 2,000톤과 마늘 9만 톤의 수입을 허가하고 시장과 안정을 위해 긴급 공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은 지난 2월 15일부터 2020년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구조사는 인도네시아 국민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이따스나 이따 소지자도 해당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인구조사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인구식별 번호와 가족 카드 번호가 없기 때문에 중앙통계청에 이메일로 신청하여 2개의 식별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메일 신청은 이름과 여권 번호,
체류 허가 번호와 함께 여권 사본 및 티타스 사본과 사진을 파일로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위와 같습니다. 중앙통계청의 누르마 위다얀티 국장은 해당 데이터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확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인구 조사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공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통계청은 3월 31일까지 온라인 등록을 먼저 진행하고 해당 기간에 인구조사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람을 추려 오는 7월에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온라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7월에 가정 방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트라에서 인도네시아 포장재 시장 동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포장재 산업은 연 5%대의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가와 유통시장의 급격한 발전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턴트 식품 소비 및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기한 포장재 수요 증가 등의 소비 패턴 변화 역시 해당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포장재 시장은 2014년부터 매년 3천억 원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9년 총 시장 규모는 7조 3천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포장재 규모로는 식음료 포장재가 98%로 대부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장품과 위생용품, 홈케어 제품, 반려동물용 사료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포장재 수요도 수입시장 6위로 수요가 높은 편이나 선진국 제품보다 중국산과 태국산 등의 저렴한 제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품목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일부 지역에서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규정에 의해서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러나 친환경 소재의 사용이 증가할지라도 편리성과 제품 보관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당분간은 기존 소재로 제작된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외부 활동을 꺼려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음식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어 포장재 시장은 전망이 밝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입니다. 종합격투기 대회 단체 로드FC가 인도네시아에서 오디션 프로그램과 맞짱의 신결승전을 성공적으로 촬영했다는 소식입니다. 로드FC와 맞짱의 신 제작진은 지난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해 인도네시아판 격투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과 결승전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로드FC 김대환 대표, 정근홍 전 대표, 블루문펀드 김진수 대표가 참여하여 현장에서 직접 선수들을 선택하였습니다. 해당 오디션에는 수백여 명의 참가자가 몰렸고 그중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50명이 절대 고수와 예선전을 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최고의 스타인 더라 데디 코르부지에르가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현장의 인기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번 격투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으로 로드FC는 일본, 중국에 이어 동남아시아 진출에도 성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드FC 김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 제작을 시작으로 앞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